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MBC는 무등일보 뉴시스와 함께 광주와 전남 주요 현안과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과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이낙연 31.1%, 이재명 26.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군 중에는 안철수, 윤석열, 정세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로 한정해서 보면 이낙연 41.0, 이재명 28.2, 정세균 1.6으로 이낙연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나눠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이낙연 26.0, 이재명 30.4로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전남에서는 이낙연 35.0, 이재명 23.2로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성별 선호도를 보면 남성은 이낙연 29.2, 이재명 32.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이재명 지사가 10대에서 40대까지 해서 이 대표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낙연 대표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응답자군에서 이낙연 39.8, 이재명 27.4로 이 대표가 높았고 부정적인 응답자군에서는 이낙연 10.0, 이재명 25.6으로 이 지사가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71.0, 잘못하고 있다 22.3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많았고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7.0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 단체장을 지지할지에 대해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용섭 시장이 잘하고 있다 58.9%, 잘 못하고 있다 30.2%라 답했고 전남 도민들은 김용록 지사가 잘하고 있다 74.1%, 잘 못하고 있다 10.7%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현재의 시장과 지사의 재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무 수행 평가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다른 인물 당선이 좋다 48.3%로 현 시장 재선이 좋다 35.2%보다 13.1%포인트 높은 응답을 보여 교체 여론이 오차 범위를 넘겨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들 중에 인물 교체 요구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광주시장 교체 요구가 높았습니다. 전남 도민들은 현 지사 재선이 좋다 46%, 다른 인물 당선이 좋다 29.7%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서 재선에 대한 공감이 높았고 동부권이나 중부권보다는 서부권에서 현 전남지사 재선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평가의 경우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모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보다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우호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선별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8.3%는 코로나 위험시설 관리와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19.3%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지급을 고민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86.4%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10.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을 두고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44.3%,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2.1%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입법에 대해서는 56.5%가 찬성했고 34.5%가 반대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는 광주, 전남 등 지자체가 24.3%, 국회의원, 광역의원 등 정치권 25.3%, 중앙정부부처 19.5%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동시에 옮겨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민간공항을 먼저 옮겨야 한다는 의견 35.8%보다 많았는데 광주와 전남의 의견을 분리했을 때는 광주는 동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 전남은 민간공항을 먼저 옮겨야 한다는 답변이 42.4%로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늦춰진 조치를 놓고는 반기는 목소리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 교차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광주시. 지난달 26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멈출 줄 모르고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 10명 내외로 감소하다 1명으로까지 줄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 7일 이후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집니다.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느끼기에는 좀 크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시간과 인원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크다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시간에 대한 제약을 푸는 것보다는 인원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광주 TCS 국제학교 등 IM 선교회와 관련한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암과 화순 확진자를 상대로 변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과 화순 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감염자들이 폭증한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감염자를 검사하지는 않고 한두 명의 검체만 질병관리청에 보내 검사할 예정입니다. 무안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인척 7명이 모였다가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데요. 어쩐 일인지 무안군의 대응은 어정쩡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부부 확진자가 발생한 무안군의 한 마을. 통제 초소가 만들어졌고 길도 막혔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마을 출입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 부부는 타 지역 친인척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친척집에서 열린 제사에 서울 강서구 확진자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겁니다. 이후 지난 3일 길 공사를 이유로 주민 10여 명이 마을 회관에 모여 함께한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겁니다.
일부에서 특히 오셨고 가족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무원하고도 연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무안군 대응은 이상합니다. 제사를 위해 모인 확진자 친인척들이 마스크를 쓴 채 각 방에 머물며 접촉하지 않았다며 황당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은 2달 전에 멈춰 있고 이전 확진자 발생 때와는 달리 감염 경로도 이동 동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애써 꺼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검토가 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토의자가 한번 이제 또 질의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또 판단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수 등 공직자들의 방역조치 위반 행위를 한 달 넘도록 눈 감고 있는 무안군. 일반 주민들에게 엄격한 방역 원칙을 이야기하기 민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해발 100m 이상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막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습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등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는 조례 공표 이후 한 달 유예 기간을 준 것을 두고 광주시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생을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강신성 목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강신성 목사 장례위원회는 오늘 오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열고 고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3차례 구속 수감돼 옥고를 치렀고 김영삼 정권 시절 5.18 특별법 제정 투쟁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과정에서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광태 대표이사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광주 시민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감시단 인력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둔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49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5층을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항의하던 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캠핑용 손도끼로 출입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